우연히 어떤 어르신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스토리는 어쩐지 귀에 있더라고요. 고향은 이북인데 피난 내려와서 힘든 농사 지어가며 5자식 공부시킨 이야기. 남의 손 안 벌리고 혼자서 고추 농사, 콩 농사를 몇 가마니씩 했지. 이렇게 한 분이 얘기하면 상대방 어르신의 감탄사, 추임새가 이어집니다. 저런, 그걸 진짜로 혼자 다 했어? 하지만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은 저로서는 고추나 콩 몇 가마니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노고를 포함하는지 그저 막연하게만 다가올 뿐입니다. 허리로, 다리로, 손톱 끝으로 느껴지지는 않지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많은 인생이 그 줄거리, 큰 줄거리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그래서 지겹기도 하고요. 하지만 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내가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고 들어서 혹은 읽어서 안다고 말하는 것, 참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고추 한 가마니에 진짜 무게도 잘 모르면서요.
미라 네어 감독의 영화 몬슨 웨딩 중에서 아야이 메라지 카르다 Today My Heart Desires 라는 뜻의 음악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인도 영화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인도 영화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사랑, 가족, 삼각관계 그런 어떤 상투적인 줄거리가 진행이 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춤을 추거나 느닷없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하지만 그런 인도 영화만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도 많고요.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변주되는 그 영화의 모습에 아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인도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만큼 문맹률이 높은 나라에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쉽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 영화의 힘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매주 이 시간 토요일 밤 27시가 되면 청취자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쏙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그 내 얘기장 속의 영화를 쭉 보다 보면 똑같은 영화가 다른 맥락에서 읽혀지기도 하고요. 내가 본 영화를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달리 보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그 일기장을 보면 비슷비슷하게 좌절과 방황과 또 우정과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큰 줄기는 사실 그리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보면 그 큰 줄기 속에 그 다른 가지가 얼마나 다채롭고 또 풍부한지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한마디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오만하고 방자하고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만나보면서도 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주인공은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신헌재 씨입니다. 네, 신헌재 씨의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좋은 사연들 보내주실 분들은요. 인터넷으로 www.imbc.com 이렇게 딱 치시고요. 라디오 클릭을 하시고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클릭하시면 그곳에 여러분의 사연을 적으실 수 있는 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김선영 씨가 올려주신 사연을 보니까요. 선영 씨가 신청하신 이 곡도 굉장히 사연이 가득 담긴 그런 곡이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쯤 고등학교 시절에 미술 선생님이 추상화를 그릴 테니 저더러 음악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곡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곡을 가지고 갔는데 노래 선곡을 너무 잘했다고 엄청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시면서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의 메인 테마 러브 아이디어 신청하셨어요. 하상훈 씨, 서예진 씨, 김재윤 씨, 송현주 씨도 듣고 계십니까? 신청곡 함께 듣죠.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유지비, 엔진의 수명까지 생각한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쉘로 관리하십시오. 셀 틈 없는 디젤 엔진 오일. 음악이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지금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지만 원래 집은 파주에 있는 운정이라는 마을이다. 구름 운자에 우물 정자를 쓰는 마을. 하도 안개가 많이 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었던 나는 밤중에 참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마을은 자욱한 안개에 덮여 있었다. 난 밤에는 원래 어디나 다 그런 줄 알았다. 우리 마을은 버스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기차역이 있다. 운정역. 기차는 외부로 나가는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중학교도 기차를 타고 다녔고 고등학교도 기차를 타고 다녔고 군대 가기 전까지 대학도 기차를 타고 다녔다. 내게 기차는 여행이 아닌 생활이다. 바로 한정거장 떨어진 읍내를 갈 때도 물론 기차를 탔다. 읍내까지 가는 기차 요금이 200원, 어린이는 100원이었던 시절. 난 혼자 100원을 내고 읍내 오락실을 다녀오기도 하고 그냥 시장을 돌아다니다 오기도 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읍내에 있는 금총극장은 2,000원만 내면 동시상영으로 2편을 볼 수 있었다. 읍내까지 왕복 차비 200원에 영화비 2,000원, 이렇게 2,200원만 있으면 극장에서 영화를 2편 볼 수 있었다. 당시 극장에서 본 영화들은 우레메나 영구와 땡치리 같은 어린이 영화들이었다. 그런데 동시상영 극장을 이용하다 보면 예상치도 못했던 영화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극장에서 처음 본 본격 헐리우드 영화 Back to the Future 3편도 그랬다. 원래는 동생과 함께 베어를 보러 간 것이었는데 그때 베어와 함께 동시 상영을 했던 영화가 바로 Back to the Future 3편이었던 것이다. 뜻하지 않게 보게 된 Back to the Future 3편. 일찍이 맛보지 못한 스펙터클한 재미를 선사했다. 특히 주인공이 기차에 매달려서 달려가는 타임머신을 타는 장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기에 충분했고 난 한동안 이 영화 꿈만 꾸고 이 영화 이야기만 했다.
혼자 다니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영화도 혼자서 많이 보는 편이다. 서로의 취향에 맞춰가며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혼자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것이 편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언제부터 영화를 혼자 보러 다녔을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본 이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처음인 것 같다. 나는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갔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혼자 지하철을 타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다 내린 곳이 신사역. 난 항상 무엇을 해야지 하고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간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한다. 신사역에 내려보니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영화관이다. 지금 그 이름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 영화관에서는 포레스트 검프를 상영하고 있었다. 난 당시 상당히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의 소유자였다.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 26살인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당시 극장은 중학생까지는 5,500원, 성인은 6,000원이었는데 매표소에 가서 중학생 한 장이요 했더니 아저씨가 내 얼굴을 쳐다본다. 그리고는 학생증 주세요 하는 것이다. 마침 학생증이 없었다. 아저씨는 내가 중학생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난 성인 요금인 6,000원을 내고 영화를 봐야 했다. 그렇게 본 영화 포레스트 검프. 혼자서 영화 본다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일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준 영화다. 당시 나이에 비해 순진했던 나는 포레스트가 애니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장면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만 나오지만 말이다.
동아리에 들었다. 풍물패였다. 1학년 때는 장구를 쳤고 2학년 때는 총무를 맡았다. 풍물패는 방학 되면 지방으로 전수를 떠난다. 일이나 고창 등 풍물로 유명한 곳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직접 합숙을 하면서 배우고 오는 것이다. 전수를 떠나기 전에 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그런지 다들 기운이 없었다. 그때 동아리 회장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 전에 우리 동아리는 제법 큰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장부에는 5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영화를 보자는 거였다. 총무로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했던 나는 극구 반대했지만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찬성 의견을 나 혼자 맡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극장으로 갔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매트릭스였지만 예매를 하지 않고 찾아간 극장에 우리를 위한 빈자리가 10석이나 있을 리 만무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 영화가 바로 링이다. 난 소설을 이미 읽어서 영화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에 솔직히 별로 재미는 없었고 무섭지도 않았다. 힘들려 TV에서 기어 나오던 유령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하지만 항상 혼자 극장을 다니던 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아리 사람들과 처음으로 단체로 본 영화라는 사실만으로 이 영화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군대를 갔다. 그리고 2001년 5월
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휴가를 나왔다. 다행히 그리 큰 수술은 아니었다. 병원에는 외할머니께서 간병을 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휴가 나온 아들과 간병하러 용인에서 오신 외할머니께 많이 미안하셨나 보다. 엄마, 요즘 영화 본 적 없지? 손주하고 요 앞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와라. 헌재야, 돈 줄 테니까 외할머니 모시고 극장에 다녀와라.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2만 원을 내 한 손에 그리고 외할머니 손을 다른 한 손에 쥐어주셨다. 여기 앞에 극장에서 친구하는데 정말 재밌다더라. 헌재야, 너 아직 안 봤지? 엄마도 한번 봐. 친구라니.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긴 했지만 칼부림이 많은 깡패 이야기 아닌가. 하지만 난 어머니를 믿었다. 외할머니와 손주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같이 보라고 권하신 영화인데, 아이고야, 극장은 한 10년 만에 와보는 것 같다. 이러시면서 극장에 들어오신 우리 외할머니. 할머니 손을 잡고 조심조심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봤다. 솔직히 많이 민망했다. 왜 이렇게 욕설은 많이 나오고 칼부림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많이 죽이는지. 나는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마음 편하게 영화를 보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끝나고 나자 할머니께서는 나는 이런 영화는 좀 하고 말끝을 흐리신다. 혼자 혹은 친구들과 보았다면 재밌었을지도 모르는 영화 친구. 이 영화는 안타깝게도 그저 민망하고 불편한 영화로 일기장에 남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외할머니를 모시고 근처 호수공원에서 열린 꽃박람회에 갔다. 언젠간 만나겠지. 우리 함께 했던 많은 꿈 입에 겨운 눈빛만 보며 뒤돌아서야지. 언젠간 만나겠지. 애써 잡으려 한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제 안녕. 언젠간 만나겠지. 우리 함께 했던 많은 꿈 힘에 겨운 눈빛만 보며 뒤돌아서야지. 언젠가 만나겠지. 애써 잡으려 한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이젠 안녕. 우리 함께 했던 많은 날 이제 아픈 추억이 되려 해.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은 다시
언젠가 만나겠지. 애써 잡으려 한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이제 우리 함께 했던 많은 날 이제 아픈 추억이 되려 해.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걸까. 언젠가 만나겠지. 애써 잡으려 한 모든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이제 안녕. 난 지금 익명으로 한 여인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프레젠트는 바로 지금, 프레젠트랍니다. 지금을 즐기세요. 알 수 없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기보다는 지금 행복하길. 행복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니까. Every moment is another chance. 영화 8마일의 메인 카피예요.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나.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게 한 달쯤 된 것 같다. 그 여인은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밤 11시에 일이 끝난다. 난 11시 20분쯤 문자를 보낸다. 보내는 사람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특별한 이유나 목적은 없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그 여인은 동아리 후배다. 좋아한다면 그냥 용기를 내서 말을 하면 되겠지만 그 후배에게는 현재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서 힘들다. 그 후배와 함께 본 유일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매트릭스 2다. 그것도 단 둘이서 보자고 할 용기가 없어서 내 동기 한 명과 같이 셋이서 봤다. 그것뿐이었다. 그냥 선배로서 영화 한 편 같이 보자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친해질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다. 난 왜 이럴까? 영화 속의 네오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트리니티를 구했는데 말이다.
Do you feel like I feel? Can you dream like I dream? 네,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오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신헌재 씨의 일기장 들춰봤는데요. 그 뒤에도 글이 있네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예비생이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임 씨의 목소리를 듣는 게 좀 힘드네요. 그런데 얼마 전 잠이 안 와서 새벽 1시에 무작정 집을 나섰죠. 그리고 걷고 걸어서 동대문까지 갔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휴대용 카세트로 라디오를 듣는데 때마침 나오던 방송이 바로 FM 영화음악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영화음악 프로그램. 내 일기장 속에 영화가 나오고 있더군요. 저도 한번 제 인생에서의 영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덕분에 신헌재 씨의 처음의 기억들과 함께한 영화들을 이렇게 만나봤잖아요. 자, 음악들 들어본 것들 알려드릴게요. 신헌재 씨가 처음으로 본 헐리우드 영화 Back to the Future 3편에서 ZZ 탑의 연주로 더블 백 들어봤고요. 그리고 신헌재 씨가 처음 혼자서 본 영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알란 실베스트리의 영화음악 I'm Forrest, Forrest Gump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아리 사람들과 처음 함께 본 영화 링, 그 중에서 은서의 테마 들었는데 이 곡은 청취자 원일 씨 또 장영규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그런데 신헌재 씨 덕분에 이제 이 링의 영화음악 들어도 좀 덜 무서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TV나 혹은 영화 이러저러한 프로그램 앞뒤로 링의 장면들이 붙은 걸 보면 눈을 감아버리거나 그냥 돌려버리곤 했는데 그 신헌재 씨가 힘들어 TV에서 기어 나오던 유령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게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막 끽끽거리면서 이렇게 힘들어서 나오는 그 장면. 아, 고맙습니다, 신헌재 씨. 자, 그리고 들은 곡은 처음으로 외할머니와 함께 본 영화 친구 중에서 김진석, 유한별이 함께 부른 친구라는 곡이었고,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그녀와 본 첫 번째 영화 매트릭스 2 중에서 POD의 Sleeping Awake였어요. 처음의 기억들. 이 처음의 기억들은 항상 뭐랄까 좀 설있고 어설프고 실망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그래서 더 가슴속에 깊이 남아서 잊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처음의 기억들이 좋은 건 말이죠. 이 처음 뒤에 ing들이 있거든요. 많은 역사를 끌어내는 그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세요. 처음 본 헐리우드 영화 이후에 신헌재 씨 헐리우드 영화 굉장히 많이 보셨죠? 혼자서 본 영화 외에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녀와 함께 본 첫 영화 매트릭스 2 뒤에 많은 영화의 제목이 앞으로 일기장에 남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Till then
경기 성남 중원구의 진신혜 씨. TV나 라디오에 제가 나오고 제가 소개된다는 것은 어린 소녀였을 때나 좀 더 성숙한 학생이 된 지금이나 너무나 기쁘고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은 여전하다고 하셨죠? 야, 지금도 세상을 다 얻은 느낌 드세요? 신청곡 들려드렸어요. 영화 애니 중에서 Tomorrow. 그 애니 역의 꼬마 여배우 에일린 퀸의 노래였는데요. 김희경 씨도 이 곡을 신청을 하셨고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이종찬 씨도 신청을 하셨네요. 이종찬 씨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뭔가를 할 때 감회가 남다르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머리털 나고 처음 해본 게 그동안 몇 가지 되는데 처음으로 보험이란 걸 드셨다고요? 지금 이태백이라서 사실 이 처지에 보험을 적극적으로 들 수는 없지만 친구 녀석 때문에 이 보험회사에 들어간 친구 녀석 때문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들고 나니까 비로소 어른이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야, 맞아요. 그렇죠. 이제 내 한 몸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겨질 가족들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 마음. 뭐 보니까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그런 생각 하셨네요. 결혼하고 자식까지 얻고 나면 더 하겠죠? 하시면서 라이프 플래너 친구 권도영 씨 승승장구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투모로우라는 곡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서울 양천구 신월 5동의 김미란 씨는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아주 예전에 제가 영화음악 하던 방송을 들었었는데 그때 매일 밤 지새면서 라디오를 듣던 김미란 씨를 보고서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밤새 라디오 부여잡고 뭐하냐. 라디오 부여잡고. 아유, 그래 엄마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제가 뭐가 됐냐면요. 학원 강사가 돼서 남들보다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관계로 이렇게 또다시 밤을 밝히며 FM 영화음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히히. 오랜만에 옛날 생각하면서 음악 신청도 해봅니다 하셨어요.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상일 씨, 고범석 씨도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중에서 에어가 부릅니다. Alone in Kyoto.
저는요, 이래서 이 FM 영화음악에서 영화음악을 온전히 듣는다는 거에서 기쁨을 느껴요.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Lost in Translation 중에서 이 곡이 나오긴 분명히 나왔거든요. Alone in Kyoto, 에어의 이 곡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 곡의 일부분만 살짝 나와서 이 파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온전히 들어보니까 파도 소리가 이 곡에 못지않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렇죠. 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의 임정우 씨, 항상 일기장을 넘기듯 저희 방송을 듣는다고 하셨죠? 영화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일기장같이 때로는 떠올리고 싶은, 때로는 저만치 감춰두고 싶은 나만의 그 무언가를 떠올리게 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임정우 씨, 다음에 한번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여기에 좀 올려보세요. 이 영화 음악을 들으시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느낌들을 쭉 적어서 저희에게도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일규, 이정, 김희경, 엄장원, 정현우 씨, 그리고 박상현 씨가 신청하신 곡이 있습니다. 영화 디어 헌터의 카바티나. 카바티나를 그 보컬로 바꾼 곡이 있죠. He was beautiful. 이 곡이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바람의 전설에 삽입이 됐습니다. 이 곡에 맞춰서 춤을 추는 두 주인공. 자, He was beautiful을 셜리 베이스가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주 풍부하고 감미로운 더 곡의 느낌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곡을 들으면서 FM 영화음악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 sun filled the sky. He was so